저희가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의 도시안전 디자인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네, 도시안전 디자인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면 디자인이고 안전이면 안전이고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실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경태 기자님이 노은동에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노은동에 주차장 위에 유리벽이 있는데 그 유리벽 위에서 뛰다가 추락하는 근데 그거는 제가 노은동에서 몇 번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요거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추락을 했는데 물론 사후에 이제 기자들이 찾아오고 뭐 원인을 막 이제 밝히니까 뭐 유리 자체가 좀 얇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유리의 두께를 지켰고 다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위에 디자인만 해놨다고 하면 아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냥 평평하게 하고 채광만 됐다라고 해요. 채광만 잘 되면 거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디자인적인 아주 작은 디자인을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그 중학생이 큰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전과 디자인이 결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 실예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건 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이현태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또 경찰청하고 또 대전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제가 우선 이것도 말씀드리죠. 임수혁 선수라고 아실 겁니다. 참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이주소에 있다가 그만 갑자기 심장이 멎는 바람에 약 9년 동안 심근경으로 있다가 사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조련 선수 이분만큼 운동을 잘하는 분이 없는데 이분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고 그리고 또 잘 아는 개그맨 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심장마비가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도 찾아온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도 이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이런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는 겨울에는 더더욱 환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제세동기 여기 나오는 그래서 마라도에도 제세동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또 LG 블록에서 이러한 심장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장소생술을 유방이 받을 때 가끔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심장 제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시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시간이 좀 다른가 합니다. 4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4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을 얘기하는데 심장이 멎어서 4분 내에 소생시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신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0분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10분이 지나면 그냥 뇌가 상태가 사망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되고 있는 이제 제세동기인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저희가 민방위 교육에서는 하듯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좋은데 굉장히 그 심폐소생술 할 때 의사들이 얘기하는 한 4cm 내지 5cm만큼 압력,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손을 하게 되면 발포가 다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소파에서 갑자기 이제 텔레비 보고 있다가 그만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근데 꼬마애가 그 초등학교였는데 그걸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제 하라고. 근데 뭐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학생은 아버지 가슴에서 좀 뛰었습니다.
결국 살았습니다. 물론 발표는 다음에 나가지만 그 정도로 이 심장의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손으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고자 만든 게 이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패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스라고 생각하나요? 파스라기보다는 전자 충격기에서 마사지하는 거 아마 받아보신 적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패드를 2장 붙이고 순간적으로 한 1000볼트가 확 흐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게 지하철역에서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게 뭐지라고 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눈여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저게 있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게 처박는 경우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마 옆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세동기 사용법은 그림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주 휴대하기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정용으로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모르지만 가격대는 최하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쓸 수 있는 게 한 200만 원대에서 그건 한 1000만 원대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전시,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저희 안전하기 융합지원센터, 그 다음 대전발전연구원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제세동기라는 거는 여기 옆에 있듯이 정점인 겁니다. 그냥 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현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 4분 내에 제세동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뛰어갔다 오는 거리는 한 200m 정도 그냥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200m 단위로 제세동기를 다 깐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최하 200만 원이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제세동기를 정적으로 놓을 게 아니라 동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그럼 아마 비용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경찰차에 탑재를 시키면 어떨까? 물론 우리가 구급차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는 않지만 경찰차는 대부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차에 탑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도 갈 수 있고 경찰차도 갈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활용한다라면 저희가 심장마비 환자에게 어떤 수업 10회 선생님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세동기를 경찰차에 탑재해보고 좀 더 그게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반 택시까지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대전시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택시에 탑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일단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택시기사분들이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차에 탑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았던 게 지금 지방 3.0이라는 그런 계획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도 말씀을 아마 발표 중에 들으셨을 텐데 기관 간의 벽화물입니다. 협력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그 다음에 대전시,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 안전안전센터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러한 것들이 또 잘 된다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가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죠. 제세동기가 좀 더 보급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더 나가면 대전에 이런 ICT가 잘 접목이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세동기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또 젊은 층들이 많은 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고민, 삶이 빡빡하죠. 취업도 안 되고 또 뭐 그렇다고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심정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아니면 와이프랑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만약에 심장이 멎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라도 옆집에라도 하던가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 사회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서 급성 심장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도 저희가 자꾸 서구화되면서 과거에는 이 심정지 환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 다른 사망 원인보다는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번째 지금 심장마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자살의 문제도 영향 큽니다. 제가 이 얘기하긴 다르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에 1명이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 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입니다. 퇴원율은 환자 발생률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4%대 아마 가지고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이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0명이 심장이 멎는다 그러면 4명만 소생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95명에서 6명은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나간다는 선진국들 쪽에서 보면은 대략 10%가 소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그 경찰차에 탑재하는 거는 이제 실외에서 얘기고요. 사실은 실내에서 생기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약 한 50.9%가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려면 가족분들에게 그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불과 그 교육은 한 시간만 받으면은 가족 전체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세동기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얘기하는 다음번 얘기인데 법이 개정이 돼갖고 면책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다른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도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동 제세동기 설치의 의무화입니다. 설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도 500호 이상이 되는 주택에는 무조건 제세동기를 설치하라는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의무조항이 되는데 일종의 권고조항으로 가는 그런 성격이 돼서 많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아직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설치 사례는 뭐 국내적으로 지금 바라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알기 쉽게 자판기 옆에다 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제세동기는 자판기에 있구나라는 의식까지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제 일명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동영 하나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사실은 완벽한 사마리아인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면책 특권만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AD 설치 의무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불과 분간 1월 현재 한 6,500대, 한 지금 한 7,000대가 좀 아마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시간당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생존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사람을 병원에 이송하기 전 단계에 사람이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응급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명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신속한 재생,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존의 사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ICT가 접목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국내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심장,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에서 사람을 살려내게 되면은 일명 하트 세이버라는 그런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도 주는데요. 이러한 사례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외 같은 사례만 제가 좀 특징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에서 우리보다 먼저 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 제세 동기를 굉장히 보급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사이타마 현이라서 저희가 잘 아는 월드컵이 열렸던 그런 곳인데, 사이타마 현에 한 초등학생이 100m 경기를 하려고 딱 뛰었다가 중간에서 막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막 쫓아가서 아이의 심장을 보니까 멎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구급차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결국에 아이는 사망에 이르렀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가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불과 학교에 1층에 가서 제세 동기를 가져왔다면 그 학생은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제세 동기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구나, 교육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굉장히 정책을 교육 정책 쪽으로, 보급도 보급이나 교육 정책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제일 높은 도시는 시애틀입니다. 한 11.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시행률 경험해본 게 한 70에서 8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격증 한 2시간이면 받는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입사하는데도 제재가 가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의 내용은 골장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의 심장질환 대비 응급 의료 선진화, 그 다음에 기관 및 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거고, 저희가 세웠던 건 뭐냐면 선진국이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도 10%대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대전이 한 6.4%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교통이 좋아서라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경찰차에 에이드를 탑재하고 아마 자연적으로 기술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한 2020년까지는 제가 한 10%대까지는 대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 디자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CBS에서 연속기획으로 프로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 1,000명에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과 30명 정도, 거의 남성분이었는데 30명 정도는 알고 있었고, 직접 소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은 불과 1명에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경찰차에 탑재를 하려고 했고요. 대전에는 한 순찰차가 한 94대 있습니다. 그 94대다가 저희가 탑재를 하고 싶었는데 작년 12월 12일 날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 갑자기 인사 이동이 있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아마 봄에는 저희가
경찰의 탑재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제가 지금 다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 선행 시범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한 10대 정도 한번 돌려보고 어떤 또 문제가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탑재만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또 금방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전의 준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사례가 작년 12월 12일 날 집행이 됐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을 텐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저는 한 4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IT를 융합시켜 시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 기관 간의 협력, 거버넌스, 즉 지방 3.0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IT가 융합을 통하고 또 기술적으로 잘 통합관제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타 기업에서 나온 건데요. 약 한 2015년도에 가면 한 8만 대가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내 제세동기 사업 시장 전망은 2015년도에 가면 약 한 20배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경찰청에서 대전을 굉장히 모범으로 살고 전국의 지방 경찰청에 경찰 차량을 활용한다면 이 사업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팔문도에서